자, 마켓 진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체코와의 1차전 월드컵. 몇 대 몇? 보러 가야죠. 아, 예. 뭐 보통 내기들 소소하게 이렇게 재미삼아 하시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1입니다. 3대 1. 승. 당연히 승이죠. 예전에 막 예. 그런 이제 하다가 뭐 어떤 직장 내에서 무승부까지는 그런데 한국이 진다에 베팅했다가 그 친구 한 달 동안 혼자 밥 먹더라고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우리는 무조건 네, 승. 예. 승. 네. 자, 주식시장도 이렇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상당히 큰 국운이 들어왔다. 이게 되게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언제 멘트를 해드렸는데 변동은 계속 컸지만 100년 만에 돌아온 기회, 100년만? 하여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처음이죠. 네. 뭐 단군이래 맨날 얘기하지만 단군 네. 시대에는 주식시장이 그때는 이제 입도선매처럼 뭐 마늘 넣고 배추 거래하고 뭐 네.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이 큰 변혁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이만큼의 큰 그릇, 특히 시총이 거의 이제 6천조 이상씩 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이런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약간 이 정도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쪽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증권, 글로벌 IB 이 정도까지 저희도 특히 보니까 지금 현재 증권 쪽에서 그 내놓으라는 증권사 이렇게 쭉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합치게 되면 70조도 안 됩니다. 네네네. 너무 약해요. 어. 그래서 이게 좀 주도를 딱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크게 해줘야 더 한국 시장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담론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벌어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몇백 조씩 이제 돈이 들어올 텐데 네. 그 들어온 돈을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이를 이끌어가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분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한국 증시의 또 레벨업되는 또 R&D나 또 다른 산업에 대한 여파들이 계속 또 커지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좀 더 반도체 위주로 반도체 일변도가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산업들도 같이 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어디 출마하는 거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쪽에 대한 시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뭐 금요일이고 또 시장이 워낙 불한 아직도 뭐 불인지 볼인지는 그러니까 볼러터러티라는 뭐 이제 변동. 네. 아니면 볼륨이 커진다라는 뭐 의미도 있겠고 사이즈가 커지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뭐 인식들 신뢰 이런 네. 것들이 쌓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225 지수에 보면은 시가총액 1위가 소프트뱅크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키옥시아로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투투파이브 225의 시가총액 1위는 소프트뱅크. 예, 네. 예. 그다음에 2위가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사가 원탑, 투탑이거든요. 네, 네. 근데 국내는 이제 아직 보면은 그만한 사이즈가 되는 글로벌 IB 예전에 뭐 추구는 했는데 아직도 진입을 못 하고 있는. 네. 자, 그래서 25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제 뭐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도 좀 있겠고 네.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X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좀 더 불어납니다. 또 수급이 계속 그쪽으로 몰릴 테니까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청약 환불 자금도 나온다, 뭐 약간 복잡하게 될 텐데 이런 거 다 계산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 주 가서 어느 정도 어떤 상장했던 기업들이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환율이고 네. 환율 어느 정도 안정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열차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줄였던 비중들은 이제 더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네네. 신고가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어떤 미국 시장도 AI 쪽 하드웨어 쪽들이 반등하는 과정 쪽에서 약간 다시 재분배가 일어나는 흐름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뭐 또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다음 단계까지 들어올 때까지 끌어가느냐 이거는 또 아닐 것 같고요. 네. 또 신고가 넘어가게 되면 바뀔 겁니다.
스탠스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한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또 그게 도움이 되게 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게 주축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래도 재평가가 이어지는 과정들은 외국인들 없이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단 가는 방향대로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이틀 전에 이제 채권 마켓에서 뭐 바이 더 딥, 네. 채권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 뭐 수급이 있으니까 그 외국인 순매수가 잡히더라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더니 바로 한 이틀 딱 뒤에 오늘 주식을 사는데 그게 스페이스X 공모하고도 영향성이 분명히 일부는 있겠죠. 있습니다.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쪽 IPO 할 때 갔다가 뭐 예탁금도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오늘 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D+1이고 예. 그리고 또 오늘 환불 16일부터인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그거 관련된 쪽에 자금에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세팅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자금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많이 좀 치우쳤나 그거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도 하나의 어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도 될 수 있겠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팔았던 것들이 네. 네,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뭐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근데 너무 외국인들 쪽에 어떤 흐름들 가지고 이걸 끌어낼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어찌 보면은 아까 이제 초두에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인프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그 지위나 포지션, 네. 뭐 주식시장도 지금 엄청 컸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바로미터가 지금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자랑스럽게도. 예.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자, 거기에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서 반도체와 이제 소부장이라는 것을 잠깐 언급들을 이제 하시던데 네. 소부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렸지만 UBS에서 네. 30년 만에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 네. 정도로 굉장히 흥분된 물론 글 문장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막 흥분돼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진 않죠 애들이. 근데 어감이 남달라요. 예전에 메가 사이클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슈퍼 사이클 뭐 그 이러면서 앞서는 메가 사이클. 예. 거기에 이제 컨빅션이라는 확신이라는 단어들이 중간에 등장을 하고 네. 오늘 아침에 어제죠. 사실은 이게 좀 시차이죠. 골드만삭스도 또 그런 보고서를 내놨고. 네. 자, 외국인 순매수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묵직하게 좀 약간 뭐 반도체 대장주도 있지만 소부장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까요? 그것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당장은 또 로봇 쪽 들어오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쪽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데 이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쪽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위는 일단 어제 그저께인가요? 나왔던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 2027년, 2028년까지 병목 현상에 대해서 나오던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보다 내년보다 2028년 가게 되면 다 그냥 빨간색으로 병목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그래도 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부터 기판부터 나머지 조금 아쉬운 쪽들이 이럴 때 이제 전력 반도체 쪽들도 우리가 조금 좀 성과를 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아직까지 성과가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죄다 그냥 병목 현상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군으로 이끌어져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병목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고 여전히 수요는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매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격 P와 Q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P의 상승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구나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뭐 MLCC부터 기판 모든 것까지도 네. 다 지금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소부장 관련된 쪽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비교를 하는 게 해외 쪽에서 뭐 ASML이나 네. 또 뭐 KLA 그리고 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모두 다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평가다. 뭐 램리서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정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노광 ASML, 노광 식각, 뭐 램리서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하는 클라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증착 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맞습니다. 네. 거기다 어제도 뭐 한 12%씩 막 급등하더라고요. 뉴욕에서.
그게 이제 UBS 리포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거기서도 이렇게 병목일 때 약간 장비까지도 네. 선점하려는 경쟁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그게 장비 쇼티지 뭐 이런 얘기 등장하면 맞습니다. 그런 불티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점하지 않게 되면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네. 과정들인데 근데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또 이제 도쿄 일렉트론까지 이제 같이 또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일본에. 예. 네 이렇게 됐었을 때 내용들은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밸류들은 프리미엄입니다. 네. 그 정도의 강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만한 회사들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들이 못 갖고 있는 성과를 낸다든가 아니면 지금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겠습니까? 그걸 왜 아니면 또 중국이 큰다 그러면 거기에 또 같이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위치까지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 네. 같이 R&D에 참여해줘서 뭔가 독자적인 흐름들을 구축해 간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시장은 당연히 우리가 다 주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갔을 때 클 수 있을 만한 회사들 쪽으로 성장에 대한 기울기가 갚아질 수 있는 쪽들로 그리고 그래도 앞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들로 봐가면서 아마 흐름들을 맞춰가면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그렇게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국내 로컬의 이제 캐펙스 증설 얘기가 이제 뭐 광주 네. 뭐 이런 지역 단위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아마 장비 쪽에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매크로로 가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뭐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 양치기 소년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워낙 말이 계속 바뀌긴 했어요. 근데 지금 종전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에 대한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냥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비율이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0년째 휴전 상태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종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네. 근데 우리 잘 살고 있죠.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보면 한국식 모델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 5년째 가고 있고 그냥 질질 끄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챙길 건 챙기고 주식시장은 냉정하게 그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종전에 대한 뭐 휴전에 대한 MOU까지 MOU는 난 전쟁에서 처음 봤다니까요. 양해각서를 기업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M&A도 아니고 하여튼 네. 어찌됐건 근데 그게 지금 중요치는 않다. 사실은 유가가 더 치솟지만 않으면은 뭐 80불대에 잡아놓기만 해도 네. 주식시장은 나의 갈길을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되게 위험했던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왔던 게 네. 이번에 미국도 이제 원유 관련된 쪽에서 물론 그 원유와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은 지난달까지 가장 수출일 정제유를 네.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유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셰일가스부터 막 폭발적으로 끌어내서 한 게 아니라 미축유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쿠싱 재고라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쿠싱 지역에. 예, 그쪽에 나오는 이제 당연히 WTI가 이제 바로 결제되는 아주 실질적인 어떤 수요가 바라보고 있는 쪽들은 10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거의 그렇다면 재고 바닥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WTI는 거의 뭐 이제 종이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선물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마 비축기도 완전히 거의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 쪽에서 가장 몸이 다를 쪽은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혹자는 뭐 이번 주가 트럼프 대통령 생신이라면서요. 네, 뭐 그렇다 네. 하대요. 그래서 자축포를 쐈다고는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반에서는 여기서 더 늦어지게 되면 유가도 그렇고 그렇죠. 실질적인 경제에 미치는 파장들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네 안 믿네보다는 그럴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응이 더 강하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택.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모든 서론을 쭉 풀어봤지만 우린 또 기업 선택이잖아요. 네. 종목 뭐. 네,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종목으로 갔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섹터의 흐름이나 뭐 시장 흐름들이 바뀌겠느냐? 안 바뀝니다. 계속 주도주로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게 가장 좋겠다. 지금 뭐 살짝 음봉이긴 한데
뭐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또 220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서 ADR 관련된 이슈가 거의 6월 달에 만약에 8월, 예, 미 SEC 쪽에서 일단 승인만 해주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하닉스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해외에서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도 뭐 막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뭐 불타오르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냥 SK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자, 오늘 체코하고의 경기는 3대 0을 3대 1입니다. 3대 1? 예, 그래도 1점 실점? 그래도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그들도 한 골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인하는 입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를 예상하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